그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이 좀 커요. 그래서 이게 놉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터라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같이 보실 게 이제 리지드 칼라 그리고 이제 이런 보강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그런 리지드 칼라랑 보강바를 하나로 엮은 하나의 일체형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리지드 칼라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뭐 멤버 와샤라고도 하고 멤버 서포터, 그러니까 이거는 만든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틀려요. 최초로 만든 사람이 스푼이라는 일본 회사에서 리지드 칼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리지드 칼라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리지드 칼라의 포인트,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멤버라는 게 있습니다. 멤버라는 게 있고 뭐 서버 프레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암대도 있고 각종 모든 차량에 부착되는 볼트 너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볼트 너트는 이게 차체고 이게 서브 프레임이면 제조 라인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위치가 맞으면 들어갈 수 있게 공차를 좀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볼트면 그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이 좀 커요. 그래서 이게 놉니다. 놓는다라는 표현보다 조립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맞춰서 조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양산이 돼요. 근데 이 양산된다라는 기준은 저희가 타는 일상적인 브랜드, 현대, 기아, 뭐 BM벤츠, 아우디 정도입니다. 아주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차들은 이 공차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좁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려는 리지드 칼라라는 게 순정품으로 들어있어요. 리지드 칼라의 핵심은 이 볼트와 멤버 여기 사이 공차를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 이런 식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자동차의 설계대로 정확한 센터에 맞춰서 조립이 되게 만든 제품이 리지드 칼라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똑바로 끼워져서 강성이 좋아진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 강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얼라이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제작자의 의도대로 똑바로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작자 모두가 이렇게 멤버를 차체와 일자로 되게 설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라이먼트를 아무리 봐도 차가 똑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비약적으로 심하게 제가 극대화한 건데, 멤버 자체가 틀어져서 조립이 된 차들이 있어요. 이런 차들은 얼라이먼트를 아무리 봐도 차가 오른쪽으로 쏠린다는 말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 쏠리는 문제를 잡으려고 얼라이먼트를 잘 본다는 명장들이나 얼라이먼트 귀신같이 맞추는 그런 집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이 약간 1mm, 2mm 편차가 차를 우측으로 좌측으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얼라이먼트 잘 맞춘다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 멤버 센터를 맞출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은 이런 공차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얼라이먼트 샵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틀어진 멤버를 이 리지드 칼라라는 이 부품으로 정확하게 제작자 설계대로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의 정렬을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리지드 칼라를 낀다고 해서 차량의 강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멤버도 그렇고 차체도 그렇고 용접이 돼서 만들어지는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용접돼서 생산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은 오차가 있습니다. 심지어 용접 같은 경우는 그 오차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도 공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리지드 칼라의 소재도 너무 하드하게 가져가면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공차도 너무 타이트하게 맞추는 것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공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심을 만들어요. 근데 이 심 같은 경우도 여기에 끼었을 때 강제적으로 이걸 벌려서 장착하면 멤버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멤버 자체가 똑바로 올려는 하중이 어딘가에 생겨요. 그래서 너무 하드하게 잡아버리면 멤버에 크랙이 가거나 바디에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246 M3 같은 경우도 이런 바디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똑바로 만드는 회사는 일자가 아니고 약간 테이퍼 형태입니다. 테이퍼 형태고 밑에가 이렇게 와샤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 소재 자체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무너지는 걸 허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칼라 자체가 파손되는 소재로 개발하긴 해요. 이게 리지드 칼라의 핵심은 정렬입니다. 정렬. 똑바로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지드 칼라와 이제 보강 언더바, 보강바라고 하죠. 이 바가 일체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강바면 보강바, 리지드 칼라면 칼라 이렇게 나뉘어서 장착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또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언더바나 보강바가 실제 차량의 강성을 높여주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이제 실제로 레이스카 같은 경우는 용접 포인트를 늘리거나 롤 케이지를 장착하거나 별도의 보강바를 달아요. 예전인데 제가 한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 IS250이라는 모델이 있었고 그 IS250이 그때는 신형 모델이었죠. 그 IS250 같은 경우 스포츠성 테스트를 한다고 서킷에서 슬릭 타이어만, 그러니까 모든 부품이 순정인 상태에서 슬릭 타이어만 끼워서 테스트를 했을 때 앞유리가 깨져버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슬릭 타이어 엄청난 퍼포먼스 내는 그 그립 능력 대비 바디가 너무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디가 쉽게 말해서 저희 꼬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꼬이다 못해서 그러니까 앞유리가 깨지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일본 차가 그게 특징이에요. 일본 차는 차를 만들 때 차의 강성이 100이 필요하면 딱 100만큼만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일본 차들이 가볍고 이제 경량화를 굉장히 추구하는 나라예요. 근데 보통 미국 차들은 강성이 100이 필요하면 120, 130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정도 30% 이상 더 높게 설계를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현대차도 일본의 문화를 좀 받아서 바디가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강바 같은 거 했을 때 확실하게 느끼는 차들이 일본 차, 국산 차들 브랜드긴 해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 자체가 이런 언더바, 보강바 이런 문화 자체가 일본 차에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런 언더브레이스, 언더바가 가장 좋은 포인트는 미션 터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의 바디를 정면에서 봤을 때 트랜스미션이나 그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그러니까 이 안에 트랜스미션과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휘어 있다 보니까 이미 활처럼 휘어진 형태의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휘어요. 바디 자체가 엄청 이쪽 스트레스는 굉장히 이쪽으로는 굉장히 잘 휘고 잘 움직여요. 그걸 막아주려고 이제 언더바 같은 거 저희가 달면은 위에는 그러니까 위에는 휘어 있지만 아래는 직선같이 이런 형태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 바디가 이쪽으로 수축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찍었던 테슬라 모델 3에서도 보시면 모델 3가 볼보보다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이유도 그러니까 이건 내연기관의 모든 차에 있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약점이기 때문에 보강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멤버뿐이 없어요. 근데 이 멤버가 없는 부분을 가격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멤버가 없는 가장 약한 포인트를 가격한 거예요. 그 가격했을 때 볼보는 완전히 무너지는 걸 여러분도 영상으로 보셨을 거고 저 역시 고의적으로 약점만 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테슬라에는 이런 터널이 없습니다. 테슬라에는 이런 프로펠러 샤프트나 미션이 없기 때문에 터널이 없이 완벽한 수평이에요. 일자로 설계되어 있고 심지어 이거를 예전 테슬라는 알루미늄을 사용했지만 지금 테슬라는 초고장력 강판으로 바닥을 싹 깔아버렸어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 힘의 방향이 완벽히 수직이니까 구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더바 지금 장착하신 분들 중에 후기도 읽어보고 장착하신 분한테 소감도 들어봤는데 요거 하나 끼었다고 코너링 느낌이 다르고 핸들이 무거워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내린 결론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디라는 녀석 자체가 아무리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약점이 있고 그 포인트 자체가 이제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면 실제로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부분을 이런 보강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설명드리면 볼트는 바디에 고정이 되어 있고 부싱은 멤버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볼트 자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길이가 멤버 볼트 같은 경우 보통 이 정도 길이가 돼요. 10cm 이상의 볼트이기 때문에 아주 큰 힘으로 비틀면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거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 볼트가 움직이는 이격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장착하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이 이격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강 언더바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이제 차라고 생각하시면 모노코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볼보랑 테슬라 비교했을 때처럼 모노코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잡기로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잭 포인트가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을 잡기로 들 경우에 앞문과 뒷문이 있어요. 요거 측정하는 게 이제 보통은 정교하게 측정은 안 하고 여기에 테이핑을 하나 이렇게 붙이고 선을 하나 긋습니다. 선을 긋고 이 가장 약한 포인트를 들었을 때 이 테이핑이 실제로 1cm 이상 움직이는 차들이 있어요. 바디가 굉장히 약한 쓰레기 차들은 1cm 이상 이격되면서 문이 안 열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 사진과 영상을 찍은 다음에 보강 바로 그거를 약점을 커버하는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너무 보강바, 언더바 이러니까 이게 다 좋아서 아무거나 사실 수도 있는데 검증된 제품만 사셔야 돼요. 리뷰도 중요한데 보통 제가 말씀드린 가장 약한 포인트, 그러니까 차의 약점을 아는 사람들이 설계한 언더바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약점을 모르고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는 이 부분이 약한 걸 모르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강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 여기에 막 쓰잘데기 없는 볼트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모든 차가 그런데 보통 바디 호환성 있나 있고, 그러니까 그 차의 다른 버전에 쓰이는 볼트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바디에 쓰잘데기 없는 이런 볼트 자리가 있다고, 볼트 자리 있네, 저거다 박아야지 이러면서 만드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텐데 제가 다음에 기회 된다면 바디의 약한 점과 보강했을 때 어디가 좋아지는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더바나 이런 보강바는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지드 칼라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 공차가 너무 타이트한 거 말고 좀 이제 이격이 있는 거랑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거랑, 그리고 이게 저도 많이 봤는데 장사속이라고 이 공차가 맞춰지지도 않아, 메꿔지지도 않고 계속 노는데 그냥 이렇게 쑥 집어넣고 돈 받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거 잘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뽀듯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볼트 구멍이고 볼트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직접 눈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리지드 칼라야. 그럼 이게 의미 없잖아요. 이런 건 이제 사지 말라는 거죠. 실제 이런 제품을 돈 주고 파는 데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 공차를 맞추려고 그랬더니 장착하는 샵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막 달기 힘들다 좋겠다 막 그런 말 하니까 이렇게 널널하게 만드니까 이제 장착은 쉽잖아. 근데 효과는 없는 거죠. 이런 거만 좀 주의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오리지널 스푼이나 이런 회사 거 사는 건데 지금 뭐 불매 운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국산 제품들 중에 좀 잘 나온 거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추가로 댓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